다시 풀어봤어야지 질문을 딱 명확하게 할 텐데. 그렇지.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거 보다가 6번 한번 가. 6번. 그렇지. 6번. 6번이 둘 다 맞았던 것 같더라고. 이거 6번 안 어려웠어요, 선생님. 이거 회심의 문제였었거든. 그러니까 시험지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앞에 신나게 쉽게 풀잖아요. 그래서 딱 넘어왔어요. 6번이야. 근데 이 6번에 의도적으로 어렵게 내는 경우가 세하고에서 종종 있었어. 그러니까 점수 배점도 사실 뭐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난이도만 치면은 거의 객관식 거의 마지막에 있는 문제랑 비슷하게끔 어려운 문제를 꽤 까다로운 문제를 여기에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거 안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 어떻게 풀었어? 이 육승이 13만 나눴을 때 마이너스 1. 그걸 어떻게 알았죠? 그냥 알았어? 다른 데서 풀어본 적 있어요, 이런 문제? 예전에 비슷한 거 비슷한 거 해봤던 것 같아. 자, 볼게요. 6번 문제. 2의 백승을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라고 한대. 그렇지.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의 2016승을 이번에는 13으로 나눌 때 이때 나머지를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숫자를 X로 바꿔가지고 다항식으로 우리가 나머지 정리 쓰듯이 식 쓰듯이 쓴 다음에 그다음에 정리하고 마지막에 다시 숫자로 환산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왜 선생님이 굳이 까다롭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보통 이러한 문제는 뭐 나누는 숫자를 X로 두면 뭐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x로 두면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연속한 수대로 나와서 풀기 쉽게 내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3을 x로 놓는 거는 말이 안 되고 2의 4승을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요. 2의 4승을 x로 놓고 그렇지? 그러면은 13이 x 마이너스 3 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2의 백승을 13으로 나누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의 25승은 x-3으로 나눠서 몫을 q 나머지를 r 이라고 했을 때 x에다 3을 집어넣어. 그런데 또 3의 25승이 되고 이 r을 또 그러면은 13으로 또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서 못 푸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의 풀이 방법이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x-3이 남도록 접근하면 안 되고 항상 대입하는 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0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듭제곱이 됐을 때 안 헷갈리게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과연 무엇을 x로 놓는 게 바람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지금 이거 보시면 13이잖아. 13은 2의 거듭제곱으로부터 조금 3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13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2의 거듭제곱과 가까워지는 숫자를 찾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뭐냐면 그게 5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2의 6승이 65 빼기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2의 6승을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를 x로 둔다면 13은 65 빼기 65는 어떻게 돼요? 아니지 13을 x로 둬야지. 13을 x로 두면 이게 지금 이제 뭐가 되냐면 5x-1 이렇게 된다고. 아닌가? 흑수이 거꾸로 났나? 5x-1? 맞죠? 5x-1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2의 백승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5x-1에 16승에다가 곱하기 2의 4승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x qx 플러스 r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x에다가 뭘 대입해요? 이제는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16이 나오고 r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3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r이 되면 되니 안 되니? r이 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따져줘야 되는 거야? 16을 다시 13으로 나눠야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가 r이 아니라 나머지 여기 이 식에서는 나머지가 16이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a는 16을 또 13으로 나누면 3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2의 2016승을 또 13으로 나눈대요. 그럼 2의 2016승이니까 2의 6승이 몇 개 들어가는 거야? 2016. 6으로 나눠볼까요? 정확하게 나눠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2의 2016승은 5x-의 336승. 이걸 또 13으로 나눈대. x, qx, 플러스 또 r 이렇게 될 텐데, 역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이 r이 됐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13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1인 것이 자연스러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b는 여기서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b의 값은 3이 됩니다. 됐어요? 숫자를 갖다가 x로 바꿔가지고 푸는 이 나머지 정리 문제가 응용되면 이런 식으로 응용될 수도 있다.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8번 가보자. f1x가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fn 플러스 1의 x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n에 x 플러스 n이래요. 그러니까 아래 팀자가 하나씩 늘어나면 그 전 거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n을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몇 개 한번 해볼까요? f2의 x는 어떻게 되니?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n에다가 1을 집어넣기 때문에 fn에 f1에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1에 3승 플러스 x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1 되는데, 뭐 전개하기보다는 일단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죠. 자, f3의 x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f3의 x는 n이 얼마인 경우니? n이 얼마인 경우에요? 2인 경우죠. 그래서 f2의 x 플러스 2야. f2의 x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는구나. 이 위의 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3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1 플러스 2 이렇게 써줄게요. x 플러스 1 플러스 2에 3승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니? f4의 x는 f3에다가 n이 얼마인 경우에 지금 그러면 x 플러스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x 뒤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규칙 나왔죠. 지금 fn 값에 따라서 x 뒤에 붙는 숫자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늘어나. 그러니까 f4x면 3까지 더한 거고 그럼 10x면 9까지 더한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f11x라고 그랬어. 그러므로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f11x는 여기 뒤에 x 플러스 숫자가 뭐부터 몇 가지 더한 거예요? 1부터 10까지 다 더한 게 되겠지.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 55. 3승 x 플러스 55에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x제곱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일일이 전개하는 건 아닐 거야. 그치? 어떻게 하면 되니? 자, 다항식의 거듭제곱에서 선생님이 그 경우의 수 관점으로 보는 거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니?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3승 전개하는 법도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렇게 가로가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그냥 곱셈공식에 의해서 그냥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할 때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 곱했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A 플러스 B의 3승은 어쨌든 3차식이 될 거야. 3차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가로에서 하나의 문자식만 나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A제곱 B라는 항이 나오게 될 텐데 A제곱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는 거야. 몇 개예요? 이런 식으로 A제곱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다 보니까 A제곱 B 앞에 있는 개수는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도 전개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지금 X제곱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55, X 플러스 55, X 플러스 55 이렇게 X 플러스 55에 3승이 있는데 여기서 X가 몇 번 나와야 되는 거야? X가 2번 나오고 55가 한 번 나오면 55X 제곱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니? 경우의 수는 첫 번째 가로에서 X 55가 나오느냐, 두 번째 가로에서 55가 나오느냐, 세 번째 가로에서 55가 나오느냐, 이렇게 총 3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X 제곱이 되는 경우는 처음에 X 플러스 55의 3승에서 X 제곱이 되는 경우는 3 곱하기 55가 되는 거지. 물론 X 3승 플러스 3의 제곱비 플러스 그 곱셈공식 이용해도 되고요. 선생님이 경우의 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걸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여기서는요, 55X 제곱 뭐밖에 없어요? X 제곱, X 플러스 55의 제곱, X 제곱밖에 없잖아. X 제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값이 얼마가 나와요? X 제곱의 개수는 166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춥니? 괜찮아? 다음 9번 가봅시다. X 3승 플러스 1은 0의 한հ근 하면은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아야 되지. 선생님이 저번에 강조한 것도 있고, 그쵸? 그래서 정리만 잠깐 해보자면 알파 3승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알파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죠. 알파 3승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로 정리하면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 혹시 보기 켤레 나옵니까? 켤레 복소수 이런 말도 있네. 켤레까지 정리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알파 바의 3승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알파 바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바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와 알파 바 사이의 관계, 둘이 더한 것과 곱한 것 따지면 알파 플러스 알파 바는 플러스 1이 될 거고, 알파 곱하기 알파 바는 역시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관계식들이 떠오르죠. 그랬을 때, 자, 봅시다. PN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n승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되죠. 자, 이거 그대로 두지 말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의 n승. 알파 마이너스 1은 알파 제곱이네요. 그럼 알파 2n승이네, 이거 지금. 맞니? 자, 그런데 선생님 밑에 안 보고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이 pn이라는 놈은 주기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6, 3, 6. 자, 얘는 두 번마다 한 번씩 반복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세 번에 알파 6승 되면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세 번마다 한 번씩 반복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두 번마다 한 번씩 반복돼. 세 번마다 한 번씩 반복돼. 그러면 결국에는 만나겠지. 6번마다 한 번씩 똑같이. 후하고 갈까요? 후하고 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해볼게요. P1은 얼마가 되니? P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딱히 나와 있는 거 없네요. 자, 그 다음에 P2는요. 1 플러스 알파의 4승. 근데 알파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며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P3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의 6승이니까 이거 지금 0이 되네요. P4는 1 플러스 알파 8승이에요. 알파 8승은 1 플러스 알파 제곱이네. 그 다음에 P5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의 10승.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P6은 1 플러스 알파의 12승 하면은 2 이렇게 되겠다. P7, P1이랑 같은지 확인해 볼까요? P7은 마이너스 1의 7승 플러스 알파의 14승.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제곱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대로 지금 P7에서 P1이랑 똑같은 값이 나오죠. 주기가 6이라는 거야. 자, 이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 P3은 0이다. 예, 맞죠? P3 0이고 가는 맞다. 그 다음에 P2, P4, P5 짝수 번째만 더했네. 짝수 번째만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지금 요거 더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3개만 더해보자. 보시면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4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알파랑 플러스 알파 제곱 얼마예요? 요게 마이너스 1 아니니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니까 자, 그럼 이거 3이에요. 6개가 묶였을 때 짝수 연달아서 3개가 묶였을 때 3이 나오네. 그러면 지금 나는 30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실 38, 40이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묶어서 하지 말고 뒤에서부터 묶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지금 이거 3개 묶어서 플러스 3이 나온 거잖아. 그럼 40부터 묶었다고 생각을 해. 그럼 앞에 몇 개가 남아있겠어요? 앞에 2개가 남아있겠지? 앞에 2개가 남아있으니까 P2 플러스 P4가 되는 거야. 그러면 18 플러스 이거 2개 더하면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21? 마이너스 알파 잠깐만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21이 아니라 19가 되겠네요. 19. 그래서 19입니다. 그래서 나는 틀렸어요. 19예요. 다음에 Pn의 켤레 복소수가 Pn 플러스 2가 되도록 하는 3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 Pn의 켤레 복소수?
Pn의 켤레복소수가 Pn의 켤레복소수 몇 개 따져볼까요, 지금? 이거 켤레복소수부터.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바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알파 바의 제곱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Pn 바 그럼 이거에 바 씌우는 거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1의 n승은 그대로고 플러스 알파 바의 2n승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이것이 Pn 플러스 2가 되도록 한 3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뭘로 가야 될까? 알파 바의 제곱. 자 보시면 그럼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알파 바의 제곱은 이렇게 볼 수 있어. 알파 바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 왜냐면은 알파 바의 제곱이 알파 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알파 바 마이너스 1은 알파로 바꾸면 또 뭐가 되니? 알파 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네. 그렇죠? 그러면 Pn과 비교해서 이렇게 또 해봐야 되나? 선생님 해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쓴 건데 이것도 해봐야겠네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1 플러스 알파의 제곱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알파의 3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0 되겠네요. 그 다음에 n이 4가 되면 1 플러스 알파의 4승은 1 마이너스 알파일 거고 n이 5가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의 5승 알파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n이 6이면 1 플러스 알파의 6승 2네요. 봅시다. 뭐랑 같은지 좀 봅시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n Pn 플러스 2 P3에서 안 나왔죠? P2랑 P3 P2랑 P4랑 같네. 요거랑 지금 요거랑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Pn에 바 붙인 거랑 P4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2 집어넣은 거랑 4 집어넣은 거랑 같으니까 문제의 조건 만족하죠. Pn의 켤레복소수가 Pn 플러스 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니까. 또 있는지 볼게요. P3 바가 0인데 P5가 안 되고 1 마이너스 알파인데 P6 안 되고 P5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제곱인데 P2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6개 중에서 하나만 있어서 답이 5가 나와야 되는데 답이 지금 10개죠. 뭐가 잘못 풀었나 보다. n이 2일 때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되잖아. 5일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제곱이죠? 근데 7일 때가 1일 때랑 똑같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제곱이 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묶음에 6개 한 묶음에 2개씩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3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6개 한 묶음이 5개가 들어가 있고 각 묶음에 2개씩 있으니까 10개. 맞죠? 그 다음에 10번 가보죠. 10번 이 문제는 좀 알아두어야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모르면은 이 개념을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개념?
자, 물어보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근.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순서가 바뀐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a 플러스 x분의 b 플러스 x제곱분의 c는 0이 되죠. 여기서 x분의 1을 선생님이 t로 치환해 봅니다. x분의 1을 t로 치환해 보면 이거는 c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a는 0이 되죠. 그럼 이 식이 된 거네, 그치? 그러면은 두근이 뭐가 될까요? 개수 순서 바꾸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 돼요. 개수의 순서가 바뀌면 근이 역수가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b가 되면 두근의 곱은 그대로죠? 근데 두근의 곱이 두근의 곱이 그대로인데 두근의 합이 부호가 반대가 됐어. 어떤 뜻일까? 역수치하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두근이. 이거 모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0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진다고 그랬죠?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가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수가 거꾸로 되면서 개수의 순서가 거꾸로 되면서 그 다음에 부호가 가운데 b의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먼저는 모르는데 이거를 감마랑 델타로 놓았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알파랑 베타의 대소관계 나와 있네. 베타가 더 크대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근데 지금 보시면 양수란 말은 아닌데 감마와 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1, 감마 0, 델타 1이잖아. 그러면 이거의 부호 반대면서 역수치한 게 알파랑 베타일 거라고. 부호 반대면서 역수치한 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감마분의 1과 마이너스 델타분의 1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역수를 취한 것과는 관계없이 얘는 음수의 마이너스 붙었고 얘는 양수의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소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베타지. 이게 알파고. 됐어요? 그러면 베타가 알파보다는 당연히 크고요. 베타가 알파보다는 당연히 큰데 감마랑 델타 사이에는 비교가 어떻게 될까? 감마랑 델타는 0하고 1 사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의 역수를 취하면 절대값이 어떻게 되겠니? 절대값이 커지지. 그럼 알파, 베타의 절대값이 커요? 감마, 델타의 절대값이 커요? 알파, 베타의 절대값이 크겠지. 0하고 1 사이의 놈들이야. 감마랑 델타는. 그거의 역수를 취했어. 그럼 당연히 그 역수 취한 놈의 절대값이 더 크죠. 그치? 그래서 베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양수인 델타
그 다음에 감마, 그 다음에 알파. 이게 답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 개수의 순서를 바꾸면은 근이 역수가 된다라는 성질을 모르면 굉장히 풀기가 까다로운 문제였을 거예요. 지울게요. (12번) 갑시다.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Z 오메가에 대해서 Z 플러스 오메가와 Z 오메가가 이게 모두 실수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일단 Z 플러스 오메가가 실수가 되는 경우, Z 플러스 오메가가 실수가 돼. Z 플러스 오메가가 실수야? 허수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12번의 조건에 보시면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Z랑 오메가는 각각 허수부가 존재하는 상황이야. 허수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그치? 그러면은 둘이 허수부가 어때야 돼? 부부가 반대여야 돼. 그러니까 실수가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Z를 갖다가 뭐 A 플러스 CI라고 놓는다면은 오메가는 B 마이너스 CI 이런 식으로 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두 개를 곱했더니 또 실수가 돼? 이거 무슨 소리야? 켤레라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 Z랑 Z 오메가가 서로 켤레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못하면 이 문제 이제 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Z바의 제곱이 뭐 E-I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이 E-I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고 하라고 그랬냐면 오메가 4승이 뭐야? 끝났네. 오메가 4승은 얼마예요? 이거 제곱하면 3 마이너스 4i인데 이것이 지금 1 플러스 i 분의 a 플러스 bi.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버리면 3 플러스 4 마이너스 4i 플러스 마이너스 i가 a 플러스 bi가 되고 그러므로 a는 7, b는 마이너스 1 하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을 캐치 못하면 문제를 보고 이 사실을 캐치 못하면 뭐죠? 이상해요? 그 전에 마이너스 7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틀렸어? 뒷자리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2번입니다 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가는데 13번 문제는 약간 문제 오류가 있어요. 약간이 아니라 치명적인 문제 오류가 있어요. 13번 무슨 문제 오류가 있을까? 모든 실수가 아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실수가 될 수가 없지. 왜? 분모가 0이 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잘못낸 거지 문제를. 근데 학교 선생님의 의도에 맞춰서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지. 뭐예요? 좌변이랑 우변이랑 좌변은 분모가
x-1부터 x-5까지 곱해져 있고 우변은 다 지금 더해진 상태니까 우변을 그러니까 양변에 뭐 곱하면 돼요? 양변에 x-1, x-2, x-3, x-4, x-5를 곱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p1의 x-2, x-3, x-4, x-5 플러스 p2의 x-1, x-3, x-4, x-5 이런 식으로 p5까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p5는 x-1, x-2, x-3, x-4 그러니까 자기 그 n이 있으면 p 아래침자가 있으면 그 아래침자에 대한 1차식은 빼고 곱했다는 거지.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뭐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가 되는 거야. 맞니? 이렇게 놓고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가 되는데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식 자체로는 모든 실수 x가 안 되죠. 아마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P1, P2, P3, P4, P5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응? 수를 넣어요.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을 수치 대입법 1을 넣으면 1은 이 뒤에는 전부 다 X-1에 있기 때문에 P1은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24 P1 그러므로 P1은 24분의 1 이렇게 된다고. P5를 구하고 싶어. X에다 뭐 집어넣어요? 5를 집어넣어. X에다 5를 집어넣으면 1은 5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그러면은 24 P5 이렇게 되니까 그러므로 P5는 24분의 1. 그러니까 P, P3, P4를 다 그런 식으로 구하면 돼. X에다 2 집어넣고 X에다 3 집어넣고 X에다 4 집어넣고. 그렇죠? 그렇지만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 선생님 그런데 이 문제에 오류가 있는데 고치지도 않고 내가 여기다 왜 그대로 넣었을까? 왜? 선생님은 지금 이 모의 시험을 보는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어려운 문제, 좋은 문제를 풀게 하려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최대한 너희들한테 학교 시험과 유사한 상황을 제공을 하고 싶은 거야. 자,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 13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인데 밑에 분모가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말이 안 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래? 속히 어떻게 할래?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너가 오류를 발견했어. 어떻게 할 거야? 푸는데 문제 없어요 그냥. 컴플레인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왜? 그 컴플레인 한다고 학교 시험이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아. 시간은 속절없이 가고. 그럼 뭐야? 그냥 알아듣고 푸는 거야. 아니면 스킵하고 그 문제 정정 방송이 나올 때를 기다리던가. 컴플레인은 시험 끝나고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진짜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문제를 이제 푸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학교 시험이 한 번 봤던 게 취소가 된다거나 정정이 된다, 그러니까 정정은 수업 시간에 시험 도중에 있을 수 있지. 근데 점수 자체가 정정이 된다거나 재시험을 본다거나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 한두 문제 틀렸다고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봤더라도 발견을 했더라도 컴플레인 하는 거는 그것도 시험 후에 하라고. 시험 도중에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넘어가든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바로 가보자. 잠깐만. 그 사이에, 오케이. 17번. 맞춘 사람이 없어. 17번. 왜 맞춘 사람이 없을까? 근데 맞춘 사람 없는데 오답이 전부 다 똑같아. 여러분 2명뿐만 아니라 작년 선배들까지도, 재작년 선배들까지도, 그 전년도 선배들까지도 이 문제는 오답까지 똑같아. 왜 그럴까? 판별시 조건을 생각을 안 해서 그래.
판별식 조건. 이 2차 방정식을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 함정도 아니야. 두실근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떠올려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런데 그게 습관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지? 이건 실수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실수라고 할 수 없어. 왜냐면 본인이 생각 못 한 거 아니야.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 판별식 조건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러고 넘어갈 텐데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다음에 다시 또 시험에 나왔을 때 또 판별식 조건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마음가짐을 2차 방정식의 실근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두실근, 서로 다른 두실근, 뭐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판별식 조건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선생님이 여기서 너희 판별식 조건 생각 안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구나, 판별식 조건 생각 안 했구나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음에 또 틀려요.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판별식 조건 생각 못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캐치를 아직 할 여유가 없었던 거야. 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 조건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 떠올리고 있어야 돼. 알겠니? 17번은 굉장히 위험한 문제였었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한 개의 해만 갖도록 한 개의 해만이 양수가 된대.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가. 한 개의 해만이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개의 해, 다른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이면 되는 거고, 얘는 하나의 근이 0인데 하나의 근이 0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확실하게 이 경우를 택해줘야 돼. 뭘로? 뭐 따져서? 뭐 따져서 택해줘야 돼요? 근의 분리. 근의 분리. 근의 분리 뭐뭐 따지는 거니? 판별식, 추계방정식, 경계값에서의 해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경계값이 딱히 주어진 게 없으니까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가운데 축이 있으면 이 축이 어떻게 돼야 되니? Y축으로부터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추계방정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F0이 0이면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근이 양쪽으로 갖는 경우와 한 근이 0이고 다른 한 근이 양수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갈게요. 20번 문제 풀고 조금 쉬었다가 그거 할 거예요. 첫 주차에 나눠주었던 나머지 정리 드릴링 풀고 그 다음에 그거 푼 다음에 남은 시간에 하이퍼 풀게요. 하이퍼 문제집 어때요? 석희 어떠니? 할만해요? 블랙라벨 스텝 3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할만해요? 약간 이게 더 할만해요? 잘 모르겠어? 궁금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느끼는 거랑 또 학생들이 느끼는 거랑 다르니까. 근데 하이퍼 문제집 괜찮죠? 문제가 많이 없는 것만 빼면. 아니야? 안 괜찮아? 괜찮은 것 같죠? 문제가 많이 없긴 한데 난이도가 꽤 있어서 20번 문제 사실 앞에 두 줄 생략해야 돼요. 앞에 두 줄 생략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두 줄 이거 공식 나오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x-1에 x에 m-1승 플러스 x에 m-2승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한 거니? 인수분해 했다고
할 수가 이거 인수분해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사실 이거를 쓰고 있어.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3승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게 다 뭐예요? 이 공식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외워서 쓰고 있는 거지.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지금 앞에 두 줄 없어도 이거 앞에 두 줄 내가 계속 지운다는 거 안 주고 있네. 앞에 두 줄 없어도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x n승 플러스 1은요? 이거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에요. x n승 플러스 1은 n이 홀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짝수일 때는 인수분해 안 돼요. 위에 건 항상 되고 홀수든 짝수든. 그러니까 x 3승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되지만 x 제곱 플러스 1이나 x 4승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요. 자, 이렇게 곱하면 x n승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머지 것들이 xn-1승인데 xn-1승은 이렇게 xn-1승에서 서로 소거돼요. xn-2승은 xn-2승 이렇게 해서 서로 소거돼. 그러니까 가운데가 전부 다 싹 다 소거되고 양쪽 끝에 있는 항만 남는 거야. 전개를 했을 때. 그래서 xn승 마이너스 1만 남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줄에 이 언급이 없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x의 19승 플러스 x의 18승, x의 17승 다 써야겠네요. 이거는 지금 문제상 x의 16승 플러스 x 플러스 1을 뭘로 나누었어? x 4승 플러스 x 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요. 이걸 갖다 적당한 수를 대입해가지고 x가 0 전체 값이 0 되는 거 찾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더니 이게 얘 지금 5개 연속되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없니? 일단 하고 싶은 거? x의 15승 마이너스 x의 15승 하고 싶지 않니? 왜냐면 이게 5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4개 연결되다가 갑자기 끊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줄 거야,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앞에 5개 묶어줘 버리자. x의 15승으로 묶이면 x의 4승 플러스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뒤에가 어떻게 남아요, 지금? 마이너스 x의 15승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이거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항이 지금 이렇게 3개가 남잖아. 이렇게 3개가 남죠?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응? x 15승이랑 플러스 1이랑 묶을게요. x의 15승이랑 플러스 1이랑 이렇게 묶을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써줄게요. 괜찮아요? 괜찮니? 왜 이렇게 묶었어, 선생님이?
이것도 써먹으려고. 이거 써먹으려고요. 이거. 이제 얘가 앞에는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 그쵸? 앞에는 나눠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얘는요. x의 5승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10승 플러스 x의 5승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니?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 x 4승 플러스 x 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여기서 이 공식 쓰네.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공식.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와 있죠. 아, 그러면 나머지 뭐 남니? 주황색으로 나눴어. 나머지 뭐 남아요? 나머지? x 하나 남는 거야. 나머지는 x입니다. 몫은요? 몫은 x의 15승 하고 이거랑 이거 곱한 게 몫이 되겠네 지금. 볼까요? 볼까 다시. x의 4승 플러스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어. 자 그러면 x의 15승 남고요.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이거 두 개 곱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x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몫이 되겠죠. 전개해볼까? x의 15승 플러스 x의 11승 마이너스 x의 10승 플러스 x의 6승 마이너스 x의 5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게 몫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고. 됐어요? 이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어요? 아! 잘못했잖아. 여기 앞에 마이너스네. 아이 참.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좀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 드릴링 프린트 풀고 풀어볼게요.